안녕. 밤에 듣는 책수다. 독후밤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선붕이야.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읽고 있어. 어머니 때문에 눈물 흘렸던 메르소의 기억을 꺼내왔어. 메르소의 슬픔은 정확한 시간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싶었어. 재판정이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모습에 주목을 했고 메르소의 이상한 대답도 확인했어. 살인의 이유는 햇볕이다. 정확하지는 않아. 그냥 햇볕 때문이라고 했지. 이 말은 이상하지만 실제 햇볕은 메르소에게 많은 자극을 줘. 장례에서도 이 햇볕이 뭔가 문제적으로 보일 정도로 여기에 무엇이 있구나 하는 그 느낌, 집요한 묘사가 있었어. 햇볕이 강해서 따갑다, 견디기 힘들다, 그런 게 지나가는 풍경의 하나, 일회적인 감정이 아니었어. 햇볕이 내려쬐는 그 아래 공간, 사람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지글지글거려. 장례를 하기 위해서 성당으로 관을 옮기는 과정은 햇볕 아래에서 일정한 속도로 맞춰서 걷는 일인데 햇볕으로 인해 변해가는 사람들의 얼굴, 공간의 열기 같은 것을 계속 표현하거든. 그리고 그게 칼날처럼 묘사돼. 다시 총 쏜 그날, 그때 사건으로 돌아와서 메르소는 그때 남자를 바라보면서 햇볕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 결정적이었던 건 물론 상대가 꺼낸 칼이었지만 그 칼이 아니더라도 이미 눈을 찌르는 햇볕이 약간 칼날처럼 느껴지고 칼날은 메르소의 생각을 자꾸 방해하거든. 햇볕이 그랬다는 말은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메르소는 진정으로 그 햇볕이라는 걸 의식하고 이 햇볕은 실제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자극인 거야. 그런데 이 말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애초에 이 변명은 첫 번째 총격에 대한 답이었어. 이 대답도 이해할 수 없지만 메르소 자신도 대답하지 않았던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총격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메르소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장례식으로 돌아오는 거야. 메르소의 말투, 생각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생각의 문장을 다듬는다고 했어. 그래서 메르소의 대답, 그러니까 말은 항상 흐름 속에 있어. 걸리지 않는 생각의 흐름 속에 말이 얹히는 거야. 메르소의 행동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움직여. 이 메커니즘을 아주 장황하게 앞에서 했어. 첫 번째 총격은 이 흐름 속에 있었을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런 걸림이 없이, 생각이 없이 순간적으로 총을 쐈어. 햇볕 때문에 움직여. 메르소는 감정이 없다거나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일이 반응하는 사람에 가까워. 그 정도는 햇볕 같은 일반 사람은 의식도 하지 않을 무언가에 감각하고 반응하는 극도의 세밀함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어머니 관을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극도의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리를 해. 예민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지랄을 할 것 같지만 전혀. 진짜 예민한 사람들은 그 예민함을 관리하려고 해.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을 감지하는 촉수가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 남을 위한 배려의 문제가 아니야. 약간 다른 얘기야. 예민함은 몸으로 느끼는 거야. 그 몸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 다른 사람들이 힘든 공기를 만들어서 힘들어지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안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예민한 자극 감지기의 소유자인 메르소가 관 뚜껑을 열지 않은 건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게 내 추측이야. 그렇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심증만으로 가능성을 얘기해 보는 거야. 관을 열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진 알 수 없지만, 또 실제 밋밋하게 끝났을 수도 있지만, 정말 아무 일이 아니었다면 그러시죠 하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 그 여파가 어떻게 되었든 메르소의 성향에서 오는 방어 기제에 가까운 행동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무감정하지 않은 메르소와 관련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왜 마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 마리와는 단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야. 영화도 보고 약속도 잡고 놀러도 가고, 결혼이라는 그 젊은 남녀에게 굉장히 중대한 결정, 선택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기도 해. 이건 진지한 대화지. 그리고 메르소는 결혼을 하겠다고도 했어. 물론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과도 결혼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메르소가 눈치 없게 그렇다고 대답을 하지. 듣기에 따라서 참 상대 여자에게 모진 말처럼 느껴지는데, 다시 생각을 해봤어. 이러한 상황은 너에게 있어? 결혼을 전제하는 것이냐고 바꾸어 물었을 때, 그렇다는 말은 결국 상대가 진지한 관계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모습은 우리가 아는 연인의 모습, 사랑하는 두 사람의 모습 같은데, 그런데 끝끝내 부정의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지만 메르소는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하지 않았어. 모르겠다고 했지. 그건 진짜 모르는 게 아닐까? 이건 너무 개인적인 부분이긴 한데, 나한테도 굉장히 오래된 반려가 있어. 10년이 넘었어. 나도 민망하지만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뭔가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는 왠지 이게 사랑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모르겠지만 네가 내 옆에 없으면 많이 슬플 것 같다고 했어. 이런 대화를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잊고 있다가 불현듯 생각이 났어. 메르소는 그때의 나와 좀 비슷했던 게 아닐까? 사랑이 아니라고 우기고 싶었던 게 아니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나의 경우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서 그랬어. 사랑이 도대체 뭔데? 아끼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 책임지고 싶은 마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이게 다
뭐냐는 거야. 그 정의는 좀 부족해. 사실 그런 마음을 설명하는 관계는 있으니까. 누군가는 사랑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의가 자기 가슴 안에 있겠지. 하지만 그거는 너무 자의적이야. 그래서 메르소도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랑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메르소가 마리와 함께 있으면서 느낄 수 있는 감각, 그 시간을 보내면서 실제적으로 하는 행위, 문득 느껴지는 감정을 종합했을 때 그게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기에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한 거야. 대충 한 이 정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야. 메르소는 세심하기도 하지만 좀 정확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재판정의 모습이 안 정확한 사람들과 정확한 사람의 대치 같은 것이 돼. 정확해서 주인공이 옳은 건 아니야. 안 정확한 것이 주인공과 대치되어 있어서 나쁘다고 할 수 없어. 물론 재판정을 바라보는 시선은 좀 이상하지. 재판정의 모습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 보니 이전에 메르소에게 참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것이 무감하게도 메르소를 둘러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니까. 하지만 사실 그들은 이상하지 않아. 아까 얘기를 했듯 그 네 발의 총알이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햇볕 때문이라는 그 변명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해를 어디에서 해야 될까? 그건 의미가 생기는 곳이야. 밥 먹고 잠자고 똥 싸는 데에서가 아니라 의미가 생길 수 있는 행동에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어. 그게 장래인 거지. 하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은 메르소를 이해할 수 있었나? 아니야. 검사, 변호사, 판사가 그곳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 나름의 결론을 내리지만 그들의 결론이지 독자인 우리에게 닿지 않잖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뚜껑을 닫아버린 거야. 재판은 끝이 나야 하니까. 시간 제한이 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잘 자.